안녕하세요. 소화성 궤양에 대한 미니 강의를 발표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면 소화성 궤양의 유형과 원인 및 위험 요인을 알아보고 위 궤양과 12지장 궤양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 내외과적 치료 및 간호, 합병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차는 총 8개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은 소화성 궤양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 소화성 궤양이란 위산 펩신에 의해 위장, 유문부, 12지장, 식도 등의 점막벽 침식으로 궤양을 형성하는 질환으로 상부 위장관 표면에 생긴 궤양의 총칭입니다.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화성 궤양에는 위궤양과 12지장 궤양이 있습니다. 위궤양은 유문부 무력으로 점액 생성이 감소되고 담즙이 역류되면서 위 점막 방어벽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십이지장 궤양은 대개 높은 위산을 분비하며 빠른 가스테릭 엠팅의 특징입니다. 가스테릭 엠팅이란 위 배출을 말합니다. 소화성 궤양의 원인 및 위험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의해 발생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위에서 서식하는 병원균으로 12지장 궤양 환자의 7-90%, 위궤양 환자의 50%에서 발견됩니다. 두 번째,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사용 시 발생합니다. 복용자의 25%가 궤양 발생하며 복용 시 비복용군에 비해 위궤양은 10배, 12지장 궤양은 5에서 15배 더 발생합니다. 기타, 가족력, 혈액형, 흡연, COPD나 만성신부전 등의 만성질환 등이 원인이 있습니다. 병태 생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궤양의 병태 생리입니다. 점막 인자가 파괴되고 산과 펩신이 점막을 통해 조직으로 들어가 궤양을 형성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요소 분해 요소를 생성해 염증을 유발합니다.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 항염제에 의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이 방해됩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점막세포의 재생률 감소를 유발합니다. 12지장 궤양입니다. 산의 과다 분비는 궤양 형성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자극 요인으로는 위의 확장, 단백질 존재, 미주신경 활동, 아세틸콜라인, 히스타민, 가스트린 등이 있습니다. 위 배출 속도가 증가해 단백질이 위산 중화 전 대량의 위산이 12지장으로 이동해 점막 손상이 일어나 궤양을 유발합니다. 위 배출 속도가 증가해 위 배출의 영향 요인으로는 음식물의 점도, 양, 물리적 상태, 음식의 산도, 삼투질 농도, 중이즈, 소장의 수용력, 운동, 약물, 체위, 통증, 엔테로가스트론, 세크레틴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궤양과 12지장 궤양의 특징을 비교하겠습니다. 위궤양은 위산 분비가 감소하는 반면 12지장 궤양은
위산 분비가 증가합니다. 각각 위 전정부와 12지장 점막 1~2cm 정도에 위치합니다. 위 궤양은 둥글거나 원추형이고 표재성이 있습니다. 12지장 궤양은 침투성이 있습니다. 위 궤양의 원인으로는 점막 방어 기능이 감소되며 12지장은 과도한 산 분비가 원인이 됩니다. 위 궤양은 50~60대와 여성에서 많이 발생되며 12지장 궤양은 35세에서 45세 남성과 폐경기 여성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고위험 집단은 각각 이렇습니다. 위 궤양과 12지장 궤양의 통증 특징 및 주요 증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 궤양은 좌측 상복부에 통증이 오며 12지장 궤양은 우측 상복부 통증에 일어납니다. 5번째 진단검사입니다. 신체검진, 내시경 검사와 위액 검사, 대변의 잠혈 검사, CBC 검사, 음식 섭취 및 제산제로 통증 확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진단검사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진단검사에는 생검 우레아제 검사, 생검, 엘라이자 요소호흡 검사, 대변 항원 면역 검사가 있습니다. 내과적 치료 및 간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거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는 항콜린제 등을 취침 시 투여합니다. 또 제선제를 식후 1시간, 3시간 취침 시 복용함으로써 산을 중화시킵니다. 제산제 투약 2시간 이내에는 다른 약을 투여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점막 방어벽 보호제 역할을 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투여합니다. 이는 12지장 궤양에 효과적이며 투약 30분 이내에 다른 약 투약을 금지합니다. 2번째, 식이요법입니다.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위산을 증가시키거나 위를 불편하게 하는 커피나 우유 같은 음식을 피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로 위산을 중화하고 취침 시 간식은 통증을 유발하므로 피합니다. 기타 환경적 스트레스 감소 운동 및 휴식이 도움이 되며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복용을 자제하며 복용 시에는 식간의 제산제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와 흡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과적 치료 및 간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혈, 천공, 폐색, 약물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고질적인 궤양인 경우 치료를 시행합니다. 치료에는 미주신경절제술, 유물성형술, 위12지장 문합술, 위공정 문합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 수술 간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 비관 관리입니다. 위액 분비 정체를 막아 압력 증가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며 비위관 배액 내용물 색깔을 살펴봅니다. 수술 후 24시간 내에는 선홍색이며 그 후엔 검붉은색이 나타납니다. 처방에 따라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고 세척해 비위관 배액이 줄고 잠음이 들리며 수분 섭취가 가능해지면 비위관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폐환기 촉진입니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고
심호흡, 기침하도록 권장합니다. 기침할 때는 절개 부위를 지지하여 더 깊게 기침하도록 격려합니다. 활동 전에는 진통제를 투여하며 자위, 반자위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셋째, 영양 증진입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물 제공 시 분업부 누출 징후를 확인하고 소량의 액체부터 4시간 점차 양을 늘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소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소량의 음식을 자주 제공하고 역류가 나타나면 천천히 소량씩 제공합니다. 전체 위 절제술을 했을 땐 비타민 B12를 투여하고 덤핑 증후군을 확인하며 간호를 제공하여 체중을 측정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원 교육입니다. 약물과 치료 계획을 설명하여 미절제술 시 악성 빈혈을 사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추후 검진이 필요하다고 교육합니다. 스트레스 감소 방법과 생활 양식 변화를 교육합니다. 이번 발표 마지막 목차인 소화성 궤양의 합병증에 따른 치료입니다. 합병증의 첫 번째 출혈입니다. 출혈의 증상으로는 토혈, 혈변, 저혈압과 빈혈 등이 있습니다. 출혈의 치료 및 간호입니다. 토혈, 혈변, 잠혈 반응을 살펴보고 쇼크 예방으로 금식을 하며 정맥으로 수액을 공급합니다. 수분을 보충해주며 필요시엔 수혈도 시행합니다. 절대 침상 안정을 하며 비위관 삽입을 통해 출혈 정도를 사정하고 이익팩만을 감소시킵니다. 내시경을 통해 출혈성 병변을 소작하고 출혈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천공 시 수술합니다. 천공의 증상으로는 중앙상 복부에서 시작하는 갑작스런 통증과 단단해지는 복부로 12지장 궤양에서 흔히 발생하며 천공 시 복막염을 유발합니다. 천공은 수액, 혈액, 전해질을 보충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비위관 흡인으로 복강으로서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또 천공 부위를 복막으로 막고 궤양 부위를 수술합니다. 세 번째 합병증입니다. 폐색은 궤양과 치유의 반복으로 근육경련, 부종, 반응을 형성하며 유문부 폐색이 발생합니다. 화면의 7가지가 폐색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폐색은 48시간에서 72시간 비위관을 흡인하며 비경구적 수액을 주입하고 용량 불량이 심하면 TPN을 시작합니다. 5일에서 7일 내 보존적 치료로 개선되지 않으면 수술합니다. 이렇게 소화성 궤양에 대한 미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